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2018-1260 박유진입니다. 오늘은 스왓을 이용한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관련된 명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존 고닥이라는 사람이 꿈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낸 목록으로 바뀐단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이지. 라고 존 다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그러니까 비전을 설계하면은 나의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길을 나아가다가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목표를 잡음으로써 길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막상 원하는 꿈을 가졌지만 직업이 맞지 않아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꿈과 비전을 설계한다면 나에게 뭐가 맞는지도 잘 아니까 그럴 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례가 있었던 건데 막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이 있었는데 그 취준생이 진짜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에 막상 들어가고 나 보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랑은 너무나도 달라서 다시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막 창업을 하고 새로운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 건 좋지만 대기업까지 준비 과정이 너무 헛된 길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꿈과 비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설명할 건데요. 박유진, 수학, 덴탈 테크놀로지스트, 치과기공사,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로라는 디자인을 제가 직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시켰는데, 제가 도로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놓인 도로를 이미지를 넣은 이유가 꿈과 비전을 설계하면 돌아가지 않고 제 목표를 향해서 훨씬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유진, 나는 현재애나 내 꿈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소개. 제 이름은 박유진입니다. 박유진이란 이름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유진은 넉넉할 유에 보배 진이라는 뜻인데, 넉넉하게 보배를 지녀라.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어라. 이런 뜻에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생년월일은 1999년 4월 6일생이고, 대학교는 신대학교, 학년은 2학년입니다. 나의 교훈과 좌우명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좌우명은 너무 유명한 글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덜렁덜렁거리기도 해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제가 좌절도 너무 쉽게 하는 편이라 맨날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 좌우명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약간 이런 실패가 많을수록 나에게는 많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버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그 충전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 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1차 베이스부터 시작해 몰드에서 모형을 뜨고, 그다음 1차 베이스, 2차 베이스, 핀 작업, 그 다음에 그 소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소잉 작업에서 너무 많이 망해서 한 5번 정도 망해가지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막 울고도 싶었고 막 위로도 받고 싶었고 차라리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고 약간 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좌우명을 떠올리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 실패가 나중에 경험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버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그렇게 5번이어봤자 별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좌절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후회가 드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네. 저의 흥미랑 취미는 저는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취미 딴 게 있는데 독서랑 레고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써놓은 글입니다. 그거를 보고 저를 약간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고는 진짜 제가 막 레고 카페에서 할 정도로 레고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형제 관계는 총 저까지 합해서 4명 있는데 위로 1명, 그 다음에 아래로 2명에서 제가 둘째입니다. 언니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이 막내로 있습니다. 막내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때는 많이 질투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머님을 많이 그러니까 남동생이 어머니를 많이 도와줘서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리는 면까지 남동생이 어머님을 도와드리니까 되게 고마운 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대치동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과 남매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많은 역할을 조금 맡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역할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아직 처음이라 힘이 조금 많이 들고 그래서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에서는 중앙동아리 마이버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버디는 제가 작년 1학기 때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나는 동아리를 많이 들 거야 이러면서 마이버디라는 동아리도 들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아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동아리는 가동아리였는데 없어졌고요. 현재는 지금 인원 때문에 없어졌고 마이버디라는 동아리는 스터디 동아리인데 거기서 제가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교육차장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교육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차장 때는 그래도 교육부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저는 제가 부장이고 차장이고 교육부원이 있으니까 제가 차장들과 교육부원들을 다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막중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다 스터디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하나하나에도 신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한대학교 5대 동아리 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번 2월에 보궐선거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었는데 총무도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게 아직 초반이지만 힘들었던 게 선거 때 제가 첫 선거 때 보궐선거 첫 선거 때 제 총무로 당선이 됐었는데 여러저러한 이유로 재선거를 하게 돼서 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총무로 당선되고 현재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 동아리는 임플란트, 기공마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작년 2학기 때 들어갔고요. 이번 기공마을은 이번 1학기 때 2019년도 1학기 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과 동아리를 2개나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선배들이랑 더 많이 친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배운 정보랑 저쪽에서 배운 정보들을 많이 조합해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말마다 강남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1년째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 1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한 6월달부터 일하게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홀서빙, 양식집 홀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주방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꿈은요, 많은 꿈을 꿨었어요. 되게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는 어디로 가야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꿈이 너무 컸었어요. 그때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스카이 있는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스카이라는 대학교가 저는 그렇게 높은지 몰랐었거든요. 천진난만하게 그냥 난 스카이 갈 거야 이러고 스카이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현실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현실을 깨달았죠. 내 길이 아니구나. 변호사는 내 길이 아니구나. 제가 변호사가 될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게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냥 변호사가 되라. 변호사 되면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진짜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 중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눈 수술 쪽 사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수술하고 나오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질병을 고쳐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죠. 제 질병도 고쳐주고, 저는 감사하다고 의사쌤한테 말하고, 저도 그래서 의사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안과 쪽이었으니까, 내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되게 질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그때부터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갖기 전에 제가 청소년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약간 진짜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거라면 중학교 때는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그래도 중2병 이런 거 겪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이거를 되게 해결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말해봤지만 그래도 부모님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래 상담사도 하고 그래서 또래 상담사에서 애들 고민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저랑은 약간 좀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애들 고민 상담해주는 것도 제가 잘 못하겠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리치료사로 돌리게 되었는데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저는 제일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는 고1 때부터 고3 초까지 제가 꿈을 꿨었는데요. 그래서 막 대학교도 알아보고 막 예를 들어서 을지대 물리치료사나 가천대 물리치료사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엄청 열심히 막 했는데 물리치료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도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막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치기공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치기공과가 뭐지? 약간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걔가 알려줄 때까지는 진짜 몰랐는데 치기공과는 막 치아를 직접 만들고 막 보철물을 만들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저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취미에서도 말했듯이 레고처럼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고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러니까 치기공과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치기공과를 안 갔는데 제가 치기공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치기공과는 치기공과가 진짜 되게 막 가운도 있고 막 원장도 되고 막 그 뭐지? 되게 막 위생사보다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위생사보다는 그래도 더 높이 막 직접 기공소도 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치기공과를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치기공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치기공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친구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초니치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관심을 갖던 중에 할머니가 초니치를 한 거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의 보철물을 내가 직접 해드리고 싶다 이러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그 이빨이 약간 조금 잇몸이 막 태초 이런 거가 많이 되셔서 나중에 조금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나중에 직접 믿은 가게에 직접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기공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수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화의 정의, 수화 분석, 수화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화시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스왓을 이용해서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왓이라는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 제가 지니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과 사진도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넣은 거예요. 네. 제가 지니고 있는 강점은 첫 번째로는 이해심이 많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남매들 4명과 저까지 합해서 총 4명과 그러니까 3명들 그러니까 남매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양보는 일단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심이 많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심이 많아서 막 그 이해심도 많고 네. 그다음에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입니다. 저는 그 공부할 때도 되게 시간별로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약속 시간은 정말 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약속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감안돼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이 시간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 좀 늦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관계를 소중히 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아까 말했다듯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배려심이 깊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정 변화가 많고, 첫인상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못 먹는 음식도 없고, 매사에 열심히 하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지니고 있는 강점 중에 가장 좋은 게 호기심이 많은 것입니다. 저 길 가다가 저는 사람들 대부분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길 가잖아요, 혼자 갈 때. 근데 저는 혼자 갈 때 이어폰을 약간 안 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거리를 걸을 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 나무에 생긴 새가 어떻게 생겼고, 건물에 생긴 새가 어떻게 생겼고, 건물이 그러니까 뭐가 이제 없어지고 뭐가 지어졌고, 여기에는 새로 뭐가 생겼고, 약간 사람들의 생김새, 외모 변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한다도 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이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일단은 도전을 잘하지 못합니다. 도전을 잘하지 못하고 되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도전을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전을 잘하지 못해서 소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끈기가 의지도 약하고, 포기도 빠르고, 자신감도 적습니다. 또 자신감이 적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요. 마음을 너무 쉽게 줍니다. 다음에 감정 변화가 심하고, 실천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긴장을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거절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약점 중에 가장 고쳐야 될 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다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저의 가장 고쳐야 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진짜 발표할 때만 되면 진짜 벌벌 떨리고, 그래서 목소리도 정신적으로 내가 괜찮아 유진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래도 그게 제 몸은 안 따라주더라고요. 되게 경직돼 있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래서 보통 발표를 할 때 많이 망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5. 주변 상황에서의 기회 요인. 제 기회 요인은 일단 신한대학교에 입학해서 치기공학과를 전공한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친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 덕분에 치기공과를 알게 됐고, 치기공과에 와서 나한테 맞는 적성을 알게 됐고, 물론 치기공과에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봤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저의 적성에 맞을까? 과제가 많이 많다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대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입학하고 치기공학과를 전공하면서 되게 진짜 잘 봤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 왕복을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동안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 기회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 개발 시간에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제 약간 원하는 영화도 보고 이러면은 시간이 툭툭툭툭 금방 가서 되게 애들보다 집 가까운 애들보다는 일찍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제 옆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해주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에 모두 다 있으시겠지만 조언을 옆에서 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약간 어머니랑 더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 그거를 조언해주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주변 상황에서의 위협 요인. 아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위협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총 왕복 3시간이라 학교가 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 9시에 수업인데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막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막 그런 밥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쩔 때 막 늦게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이러는데 또 그러면서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공강이 없습니다. 제가 수강 신청을 이번에 좀 잘 못해가지고 공강을 만들려 했으나 공강이 없어서 막 애들 공강일 때 가기도 싫고 그럴 때가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아르바이트 안 한다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있는데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친구들이 놀자 막 이러면은 그래 이러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일단 제쳐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현재 하는 역할이 많아서 공부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수화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SO 전략, 그 다음에 WT 전략입니다. SO 전략은 강점과 기회 요인을 분석을 하여 전략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과 신원대학교를 합쳐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채워 내가 가고 싶은 진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강점인 친절과 기회 요인인 전공을 살려서 선배들과 친해져가지고 그 치기공학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 열정과 부모님의 조언을 합쳐봤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의 진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WO 전략이 아니라 WT 전략입니다. 아까 보면은 여기 WT 전략 있죠. 여기 맞는 거고요. WT 전략. 그러니까 약점과 위협 요인을 분석을 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역발상 사고로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거절을 못하는 저의 약점과 친구들과의 약속인 위협 요인을 합쳐봤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절을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만나는데 다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다 같이 공부도 해서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약점인 소심과 그 다음에 위협 요인인 하는 역할이 많은 것입니다. 역할을 많이 맡으면서 생기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면 역발상 사고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 이 발표를 해봤어. 이러면서 똑같은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없애고 긴장도 없애고 소심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전을 잘하지 못하는 저의 약점과 매일 하는 통학으로 힘든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도전을 잘하지 못하고 안정을 추구하니까 통학이 힘들어더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역발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과기공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덴탈 테크놀로지스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란 치과기공사가 되려면 치과기공사가 하는 일, 치과기공사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과기공사란 이렇게는 써있지만 쉽게 말하면 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을 제작하고 환자의 치과 의사가 준 모형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보철물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치과기공사에 되려면 일단은 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근데 대학교는 4년제 또는 3년제에서 치기공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소정 시간에 교육을 이수받고 그 다음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일반 치과 및 병의원의 치과기공실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과기공수 등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경우는 치과 재료 별로 없지만 치과 재료 업체 및 치과 장비 업체 등에서도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기공사가 적합한 적성 및 특미는 기계 및 장비를 먼저 잘 다뤄야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컴퓨터 캐드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잘 다뤄야 한다기보단 그냥 열심히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미적 감각과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미적 감각은 조금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찰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치아를 만들 때 치아의 형태 이런 거를 관찰을 하면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은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과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의자에서 많이 만드는 경우, 의자의 한 곳에 앉아서 저희가 그 집중력, 그러니까 의자 한 곳에 앉아서 집중력이 있게 치아를 만들고 보철물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성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 인내심, 치과의사, 그다음 위생사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간습형과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꼼꼼함, 책임감, 성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치과기공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치과 의사의 의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치아 장치, 교정 장치 등을 제작 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망은 간단하게 말하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현상으로 한 해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치과기공사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2012년 7월부터 노인 틀니 중 내진상 전체 틀니, 2013년 7월부터는 부분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험 급여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적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 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고령화 현상에 갈수록 노인분들이 치과에 내원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철물을 필요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게 될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망은. 다음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 나의 목표, 나의 비전. 저는 저에게 맞는 직업을 관심사, 재능, 성격의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저의 꿈을 선택해봤습니다. 저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관심사는 치아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충치 치료도 많이 했고, 교정도 많이 해가지고,
제 취향, 막 지금이서야 알 수 있는 용어였지만 그래도 내 치아는 와가 깊구나. 내 와가 깊어서 양치질을 더 잘해줘야 충치가 덜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다음 교정을 하면서 저의 삐뚤어진 이빨이 얼마나, 그러니까 부정교합된 이빨이 얼마나 정상 교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재능으로는 저는 물건을 잘 다룹니다. 물건 수리, 사물 활용 이런 걸 잘하고요. 다음 손재주, 바늘질도 진짜 부모님 아니 어머니 못지않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찰, 틀린 그림 찾기, 한 사람 그러니까 외모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이러면 딱 첫눈에 알아보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은 꼼꼼하고 열정적이고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직업은 치과 기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를 4년 동안 휴학 없이 다녀서 24살의 나이에 대학병원의 치기공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비전을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비전은 일단 21살에서 22살까지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나 교양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해서 학점을 4점 이상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21살하고 22살 방학 중에는 토익 공부와 학기 중에 했던 전공 복습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살 때는 이제 토익을 800점 이상 따가지고 대학병원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대학병원이 어딘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학병원 치과기공사마다 다 그 특징이 다르다고 해요. 막 분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에게 맞는 대학병원이 어딘지 만약에 진짜 대학병원이 저에게 많지 않다면 그러니까 중병원 약간 그러니까 치과랑 같이 합쳐져 있는 막 그런 치과 기공실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3살 때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4점 이상 받도록 하고 국가고시 준비를 해서 국가고시 합격합니다. 24살 때는 원하는 대학병원에 들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살이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기공소를 새로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을 많이 뽑아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직원분들에게 천천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레지를 작업하게 되면서 제가 프레지를 이번에 처음 작업해보는데 이번엔 저희가 초보자용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용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제한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스터용을 진짜 열심히 마스터해가지고 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제가 설계하게 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전까지 그냥 나는 그냥 치과 기공사가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내주셨고 이런 과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PPT를 작성하면서 2, 3일 내내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저희에게 그 프레지를 통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저는 이번 기회로 한번 그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실까 되게 대단하시다, 존경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